비행기가 떠서 한 이륙하고 15분이 지났는데 머리에서 뭐가 정신이 딱 끊기는 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주리에트입니다. 오늘은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었던 비행기 공포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제가 사실 비행기 영상으로 제 채널이 떡상한 거 아시죠? 그 비즈니스석과 그리고 1등석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제주도를 왕복한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제가 또 의외로 비행기 공포증이 조금 있어요. 아마 그 영상을 찍을 때쯤이 그런 경험을 했던 초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또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또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께도 좀 정보, 팁 이런 거를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한번 다루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이야기의 전체적인 순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너무나 공감하셔서 다음에 비행기를 탈 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생각나고 또 괜히 불안감이 생기실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뭐 이런 묘사들은 가장 후반부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큼직큼직한 걸 앞부분에 배치를 하고, 뒤에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하지만 흥미로운 내용들 그런 걸 이제 뒤로 배치를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비행기 공포증을 앓게 된 원인은 비행기 안에서 여러 번 비행기를 타다가 그 중에 한 번, 한 2년 전쯤에 소위 말하는 공황 발작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게 인생에서 공황 발작을 경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진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현재 제 상태는 그래서 저는 이후에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좀 일어나고 비행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뭐 심리 상담도 충분히 받았고 또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좀 다각도로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는 조금 편안해진 상태예요.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 요인들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공황 발작을 비행기에서 겪는 상황들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의 케이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일단 저의 원인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배제를 하시면 너무 좋겠죠. 일단 저를 괴롭히는 비행기에서의 그 괴로운 요소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당일치기로 제주도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 저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항상 좀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가는 비행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볼일을 보고 그날 당일날 저녁 비행기로 돌아오죠. 그러면 그 저녁 비행기에서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당일치기로 인한 체력 소모,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 비행기를 타면 또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생겼어요. 가족들이랑 아이들이랑 뭐 이렇게 같이 타면 정신이 없고 또 의지할 사람도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비행기 시간이 금방 가요. 그래서 뭐 큰 어려움 없이 비행기를 잘 탔는데, 혼자 비행기를 타면 항상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밤 비행기. 밤 비행기는 좀 더 제가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창밖에 하늘이 보이는 것과 창밖이 깜깜한 거는 약간 폐쇄 공포증 같이 좀 그런 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밖이 이렇게 환하고 파란 하늘이면 그래도 좀 이게 뚫려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너무 깜깜하니까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저는 이후로는 웬만하면 밤 비행기는 타지 않는 것으로. 그 다음 또 다른 요인으로는 비행기의 그 크기. 처음 제가 그 공황을 겪었던 비행기가 제 자리에 앉아서 봤을 때 저쪽 앞끝과 저쪽 뒤끝이 이렇게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오는 비행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좀 제가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비행기의 전체 규모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굉장히 큰 비행기를 되도록이면 타는 편입니다. 그리고 몇 번째죠? 또 그 다음 요소로는 그 비행기를 타기 전 일주일 전의 상태,
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상담하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신 얘기예요. 비행기를 타기 전 일주일 전쯤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나의 컨디션이 어땠나, 나의 일과가 어땠나,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첫 공황 발작을 일으켰던 그 비행기는 제가 당시에 사이버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말고사 발표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다가 당일치기로 내려온 거였거든요. 그 기말고사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를 엄청 썼죠. 이런 상태로 준비를 막 이만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걸 들고 서울로 갔던 건데, 그날 이제 서울에 가서 뭐 발표를 다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로 저녁 비행기를 탔으니까 완전히 이제 뭐 탈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전의 일주일도 굉장히 피곤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제가 생각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원래 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굉장히 놀이기구 뭐든지 잘 타게 생겼지만 사실 놀이기구 젬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비행기를 타면서 항상 좀 무서운 마음이 조금은 옛날부터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씨앗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 비행기에서 내가 뭔가 이 컨디션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이거 말 그대로 공황 발작인 것 같다, 뭔가 이런 심상치 않은 그런 기분이 느껴진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그 승무원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엔 승무원분들은 그런 그 승객들을 많이 만나봤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맞닥뜨렸을 것 같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행여나 정말 상태가 안 좋다, 뭐 이렇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꼭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이 이후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나는 됐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이제 담대하신 분들이죠. 나중에 이 똑같은 경험을 하셔도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과연 주리에뜨는 어떤 식의 공황 발작을 비행기 안에서 겪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참고 삼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행여나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제 경험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몸을 혹사한 상태에서 당일치기로 저녁 비행기로 돌아가는 길이었고요. 심지어 제가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소설책을 읽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소설책을 읽고 비행기가 떴죠. 비행기가 떠서 한 이륙하고 15분이 지났는데 머리에서 뭐가 정신이 딱 끊기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나름, 여러분들도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나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상황 판단이 그래도 나름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약간 바보가 된 것 같이 사고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생각이 드냐면, 나 갇혔다. 나는 여기에 평생 갇혔고 나는 이제 나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숨이 막 여기까지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여기 막 이렇게, 와 어떡하지? 막 이렇게 완전 패닉 상태가 된 거지 진짜. 그러니까 갑자기 손발이 막 저려오고, 그래서 일단 신발을 벗었죠. 신발을 벗고, 이게 손발에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막 저린 느낌이 들어서 일단 신발을 벗고 1분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지? 이렇게 시계를 계속 쳐다보는데 시간이 갈 리가 있나요? 1분밖에 안 지났고 막 이런데, 이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내가 정신을 막 잃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정신력으로 버티는데, 이상해도 정신력으로 버티는데 승무원에게 도와주세요 하는 순간 이 정신력을 탁 놓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가자, 이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갔어요. 그러다가 제주도 상공으로 오니까 이제 깜깜하던 그 저녁 바다가 지나서 그 인가의 불빛들이 보이잖아요. 제주도로 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다 왔어, 이제 조금만 버티면 돼, 막 이런 느낌. 굉장히 메스꺼움을 느꼈고 머리가 진짜 빙빙빙빙 돌아갔어요. 머리가 빙빙빙빙 돌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것 같은 어지러움, 그런 걸 느꼈고, 착륙을 하고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진짜 허겁지겁 나갔죠. 허겁지겁 나가서 바로 밖으로 나가서 그 공항 밖에 버스 정류장에 보면 벤치 있잖아요. 거기 벤치에 들어 누웠어요. 와, 이게 너무 어지러워서 일단 누웠는데, 또 제가 그때 당시에 차를 몰고 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거든요. 지금 주차 요금이 이게 지금 째깍째깍째깍 계산되고 있고 주차비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와, 이거 차를 버리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장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딱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 병원에서 처방한 감기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진통제가 있으니까 그 약을 어쨌든 빨리 먹고 계속 누워 있으니까 이제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공항에 남아 있다가 정신을 겨우 차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집으로 돌아온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공항 발작을 겪은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단 한 번의 경험.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날 조금 뭐가 안 좋았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공항 발작을 겪은 게 언제냐면, 공교롭게도 그 1등석을 탔던 그날, 그 비행기에서 여기 목 끝까지 살짝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아니, 비즈니스 타고 가서 1등석 타고 돌아오는 정말 황홀한 경험. 실제로 그 전으로도 그 후로도 제가 1등석을 다시 타본 적이 없어요. 그날 그 촬영에서만 딱 그렇게 탔던 건데, 물론 자비를 내고 탄 겁니다. 역시나 당일치기에 혼자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더니 1등석에 앉아 있는데도 어느 순간에 갑갑함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아, 이게 좌석을 따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이 비행 시간을, 또 더군다나 촬영도 하고 싶은데 이 공항 발작이 온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빨리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카메라를 딱 켰어요. 카메라를 셀카로 딱 켜고 이렇게 세워 놓으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 카메라와 나의 교감, 혼자가 아닌 것 같잖아요. 카메라를 통해서 나를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 우리는 지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만큼 올라오던 그 발작 증상이 싹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그 촬영 덕분에 제가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다행히 온 거죠. 2년 전에 처음 경험을 했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요. 비행기 잘 타고 있고, 하지만 마음에 약간의 이 걱정과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의 씨앗이 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행여나 비행기를 타실 때 그런 경험을 안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주 또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또 놀러 오시게 된다면 이런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비행기에서의 기억은 우리가 항상 행복과 설렘만 여러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됩서.